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리딩이랑 리스닝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학습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준비 시간을 완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301 챌린지 프로젝트로 저는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 습득을 빨리 하고 이런 준비 과정으로 몇 주 몇 개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같이 볼게요. 저는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대만하고 비교하면 지금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첫 번째 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제가 왕왕 초보 자료도 사실 보기 힘들었어요. 뭔가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깊은 풀장에 빠져서 익사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생소하지 않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 사전을 많이 찾아보기는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리딩이랑 리스닝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완전 간단한 문장도 스피킹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집에 있는 게 싫다. 나는 산책을 가고 싶다. 나는 숲을 좋아한다. 그래서 숲으로 산책을 가고 싶다. 이런 간단한 문장을 이제는 만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습득 초기 과정일 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영어 습득을 위해서 영어를 리스닝하고 리딩하고 이해하고 이런 인풋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인풋의 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풋을 하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풋을 시작하려면 거기서 아주 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단어 8,000개, 10,000개 암기해야 한다. 문법을 다 마스터해야 한다. 패닉스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으로 몇 개월이나 몇 년의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은 단어 암기, 문법 암기, 파닉스 이런 것들 다 사실 조금 지루하고 힘드니까 이런 준비 과정에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영어 습득의 핵심인 인풋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양한 외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어서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 시작할 때 그 준비 과정을 완전 단축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쉬운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 언어의 알파벳을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알파벳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새로운 알파벳을 완벽하게 배우고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발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읽을 수만 있다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초보 레벨 공부법으로 공부를 할 때 리스닝을 하면서 텍스트를 동시에 보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텍스트를 리스닝을 하면서 동시에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몰랐던 그런 알파벳 글자도 입혀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Sejak pagi suhu udara sudah tinggi. 그래서 대충 읽을 수만 있다면 바로 인풋 활동으로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을 쓰지 못해도 되고 발음하지 못해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읽을 수만 있다면 바로 시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알파벳을 어느 정도 배워도 나는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풋을 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초보용 자료를 선택하셔야 돼요. 간단하고 쉬운 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료가 리스닝을 할 수 있는 오디오 그리고 리딩을 할 수 있는 텍스트나 자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리딩용 자료 원서 A를 선택하고 그리고 리스닝용 자료 영화 B를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동시에 같은 자료로 리딩이 그리고 리스닝이 가능한 자료를 선택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원서를 선택했다면 그 원서가 오디오북이 있으면 그 오디오북으로 리스닝이 가능해요. 그리고 영화나 유튜브 비디오를 선택했다면 그 영화가 그 자료 자막이 있다면 그 자막으로 리딩이 가능해요. 저는 보통 새로운 외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항상 첫 번째 자료로 사용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는 링크라는 앱에서 미니 스토리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고 짧은 스토리 60개가 있어요. 이 미니 스토리 프로그램은 뭔가 특별한 거 있기보다는 그냥 이걸로 공부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독일어 배웠을 때도 러시아어 배웠을 때도 이 자료로 공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어 배울 때도 이 같은 자료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스토리 60개가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60개까지 모두 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통 30개 정도 보고 나서 뭔가 그 언어에 대한 실력이 생겼다기보다는 뭔가 그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겨서 뭔가 더 이상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30개 정도 끝나고 나서 저는 보통 다른 좀 더 어려운 자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사실 왕초보 자료는 단어를 몰라도 번역기만 사용하면 이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전체 문장을 하이라이트하고 그 전체 문장의 뜻을 보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하나씩 어떤 뜻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이해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링크 앱에서 리스닝도 하고 리딩도 하고 번역기랑 사전을 사용해서 문장의 뜻을 이해해보고 그리고 반복 리스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굳이 링크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저는 링크 앱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편해야 하게 되더라고요. 스텝이 하나라도 더 추가되면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링크 앱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다 찾아보지 않아요. 저한테 필요한 것만 알고 싶은 단어 아니면 마음에 드는 단어 뭉치 아니면 나중에 사용할 것 같은 표현 그런 것만 단어장에 따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 정리는 사실 외우려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연습을 하려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링크 앱으로 며칠 연습을 하다가 링크 미니스토리 20개를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외국어 공부 경험이 있으니까 미니스토리 20개 정도만 공부를 해도 좀 더 어려운 자료로 업그레이드 할 준비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링크 앱 미니스토리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인도네시아어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라면 자료도 많고 뭐 스픽 앱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인도네시아어는 그냥 다 없어요. 자료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챗GPT로 저만의 자료를 만들어서 링크 앱에 올려서 그걸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영어 스피킹은 speak. 그래서 이렇게 사전이랑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문장의 뜻을 이해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스픽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스픽 앱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지금 짧게 보여드릴게요. 스픽 앱으로 들어가면 여기 스픽 튜터라는 게 있어요. 스픽 튜터한테 먼저 인스트럭션을 해줄게요. 영어 문장을 말해줄게요. 저는 영어를 배우는 초보자예요. 그래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그 문장을 한국어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눈에 잘 보이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을 해줬으니까 우리 자료에 나오는 문장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링크 미니스토리에서 나온 그 왕초보 문장을 읽어볼게요. Mike gets up at 6 o'clock every morning.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문장을 읽어주면 스픽 튜터가 이렇게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영어 스피킹은 speak. 우리가 학습 시간도 확보해야 돼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려면 중상급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집중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물론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1시간이 좋아요. 그리고 이 1시간이라는 동안에 나의 메인 공부, 나의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상 앞에서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할 거예요. 이런 자투리 시간에 우리가 리스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2개 있어요. 첫 번째, 자투리 시간에 리스닝을 하는데 그냥 오디오를 틀어놓고 흘려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오디오를 들으면 습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오디오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완전 초보자라면 오디오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라면 내가 이미 공부한 내용에 대한 오디오를 듣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알아듣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학습한 내용의 그 오디오를 선택하셔서 반복 리스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한 리스닝을 이미 여러 번 해봤어요. 텍스트를 보면서 리스닝도 해봤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봤고 그 텍스트를 리딩을 하면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리스닝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급 이상 분들은 반복 리스닝을 계속 하셔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자유 리스닝도 추가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리스닝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학습했던 자료의 오디오를 듣는 게 아니에요. 자유 리스닝은 우리가 미리 학습하지 않고 자막을 보지 않고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그냥 오디오를 리스닝하는 게 자유 리스닝이에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모든 자투리 시간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자투리 시간을 선택해야 되냐면 몸은 바쁘지만 머리가 안 바쁜 시간을 선택해야 리스닝에 집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투리 시간에도 리스닝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안 하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을 하면서 리스닝을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학습자들이 있는데 이게 상황마다 달라요. 운전을 잘해서 운전하면서도 리스닝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운전하면서 리스닝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운전을 잘 못해서 운전이 조금 생소하면 아니면 어려운 길에서 운전을 해서 길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면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머리가 바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바쁘니까 우리가 리스닝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운전하는 시간을 자투리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몸은 바쁘지만 내 머리가 바쁘지 않은 리스닝에 집중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대만하고 비교하면 지금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첫 번째 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제가 완전 왕왕왕 초보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완전 간단한 문장인데도 모든 게 다 생소하잖아요. 아는 단어도 없고 아는 문법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게 100% 다 생소한 정보였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뭔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불장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초보 문장들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아요. 아주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저는 아직 아는 단어가 많이 없어서 사전을 아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문장 자체는, 문장 구조는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요. 그래서 리딩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능하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단어를 번역기로 뜻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면 쉽게 읽혀진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리스닝 할 때도 처음에 모든 게 다 너무 생소해서 사실 반복 리스닝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그 전에 모르는 단어도 확인했고 내용도 이미 다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도 반복 리스닝을 할 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텍스트로 봤는데도 그리고 확인했는데도 그리고 다 이해해 봤는데도 같은 내용을 오디오로 들을 때 더 달라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 하는 이런 반복 리스닝을 정말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100% 아니지만 리스닝을 하면서 캐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문장도 제가 단어를 많이 모르니까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단어장에 적었던 그런 단어 뭉치들을 보면서 연습할 때 이미 만들 수 있는 문장들이 많아요. 물론 아마 문법 실수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법 실수는 인풋을 하면서 조금씩 자동으로 고쳐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인풋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게 초보 레벨 간단한 문장들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집에 있는 게 싫다. 산책을 가고 싶다. 나는 숲을 너무 좋아해. 숲으로 산책을 가고 싶다. 그런데 산책을 가기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산책을 못 가겠어. 산책 가기가 힘들다. 이런 완전 초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는 스피크 앱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스피크도 편하지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챗GPT로 타이핑을 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챗GPT랑 하는 대화도 물론 저는 아는 단어 많이 없어서 여전히 사전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런 챗GPT랑 하는 간단한 대화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익숙해요, 문장이. 이거 사실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2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익숙하다는 게 말이 되냐. 그쵸? 제가 이거 경험을 했지만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더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단어를 그냥 단어장에서 배웠으면 사실 사용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 문장 속으로 어떻게 그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단어를 인풋으로 배웠으니까 이미 다양한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으면 그 문장 속에 어떤 위치에 넣어야 되는지, 어떤 단어랑 같이 다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미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우리 레벨에 맞는 그런 간단한 문장을 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보면 너무 복잡해서 이런 것들이 다 안 보여요, 눈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도 어순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인풋을 통해서 공부하면 어려운 어순에도 쉽게 익숙해져요. 저는 사실 어순에 대한 문법 설명을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문장을 보면 어떤 것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랑 한국어 경우에는 형용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는 반대로예요.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규칙을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문장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을 통해서 배우면 관찰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여요. 그리고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별로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올바른 어순으로 문장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인풋을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되면 아셔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 익숙해졌으니까 모든 공부가 그렇게 단계마다 올라가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배울 때 뭔가 체계적인 방법 그런 거 다들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풋을 통한 영어 습득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간 어수선한 방식으로 메시하고 그런 유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떤 학습자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학습자분이 일주일 정도 하다가 바로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습을 하면서 익숙해진 그 느낌이랑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해서 다시 연락이 와요. 사실 저도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면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 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습득의 과정 자체가 어수선하고 메시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체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습득은 유기적이고 좀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깨끗하고 체계적인 과정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어가 나한테 그 전보다 조금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이 느낌을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보다 조금 더 익숙하다 이 느낌이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식보다 경험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어 배울 때. 그런데 경험이 쌓이는 게 사실 잘 안 느껴져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을 처음 연습했을 때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운전을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아니면 헬스장에 갔는데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쌓였어요. 그런데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몇 개월 동안 지났을 때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때 느껴져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습득의 그런 매력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300일 챌린지 동안 습득을 꾸준하게 같이 해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작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합류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300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치지 않고 끈기가 떨어지지 않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끝까지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합류해 주셔도 좋아요. 우리가 다 같이 끝까지 힘내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